죽은 아내의 빗질 소리. 죽은 아내가 밤마다 머리를 빗는 소리가 들린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때때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물곤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죽은 아내의 빗질 소리가 매일 밤 들려왔던 한 선비의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야담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으나 누구보다 아내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곱디곱던 아내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비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권이 땅에 묻히던 날, 선비는 폭우 속에서 몸놓아 울었습니다. 그의 삶의 빛이 꺼져버린 듯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밤이 지났을까, 선비는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낯설지 않은 어딘가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아내가 잠들기 전마다 긴 머리를 차분히 빗어내리던 바로 그 빗질 소리였습니다. 설마 아내인가?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빗질 소리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처음엔 아내의 환영이라 생각하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생생해지고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괴짝이 아닌 안방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지요. 이럴 리가 없어. 아내가 아니야. 소리가 멈추자 선비는 용기를 내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빗과 괴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매일 밤 반복되는 기이한 현상에 선비는 점차 야위어갔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낮에는 헛것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결국 선비는 마을의 이름난 무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선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외곽의 무녀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무녀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배님, 밤에 들리는 빗질 소리다. 이게 내가 심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소리인가? 그것은 기다 실비오를 질투하여 당신을 죽인 자의 원대기옵니다. 죽였다니. 누가 감히 내 아내를? 당신은 영으로 죽은 것이 아니옵니다. 단지한 깡패에서 아시를 모시던 옛동으로 그리 일찍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자의 혼백이 아시의 혼백을 속여 괴롭히고 선배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입니다. 몸종 계집? 선비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가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몸종이 아내에게 이상한 차를 올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그 악한 혼백이 다시 선배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빗질 소리가 들리거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악령이 선비님의 혼을 빼앗아갈 것이옵니다. 이 부적을 복지방에 붙이고 경문을 외우십시오. 그날 밤 선비는 무녀의 말대로 부적을 붙이고 잠 못 이루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몸을 떨며 경문을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점차 선비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쭉 떠서는 듯한 섬뜩함,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빗질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밤새도록 경문을 외우며 악령과의 싸움에서 간신히 이겨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들리던 섬뜩한 빗질 소리는 없었습니다. 악령은 물러갔고 그의 아내도 비로소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겠지요. 욕망과 질투는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영원한 고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이 아담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모든 기이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